7월 31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관련해서 7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경찰의 해명이 나왔지만 정청래 의원은 코미디 같은 해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안은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과 마티즈 차량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왔던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죠.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 변사 사건에 대한 경찰의 해명을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경찰이 소설 같은 어설픈 해명을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경찰이 4번째 해명한 것은요, 더더욱 웃기는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신이 뒷좌석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김민기 의원실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수정 보고를 해야지 하루가 지나서 저희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 의원은 이 외에도 총 7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주요 대목을 살펴보면 먼저 당시 수색에 나섰던 소방당국이 무전이 아닌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무전 녹취록을 보면 거미줄 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전이 아닌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른바 거미줄을 친 시점인데요. 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임 과장이 사망한 지난 18일 오전 11시 28분경 인근 주민으로부터 마티즈의 행방에 대한 목격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민과 마티즈와의 거리는 약 50m 정도였습니다. 즉 성인 걸음으로 2, 3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거리란 설명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거미줄을 치겠다라는 발언은 11시 33분에 등장합니다. 즉 마티즈를 발견하고 나서 일부러 무전이 아닌 다른 통신수단을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경기경찰청은 이에 대해서 소방당국에 확인해보니 마티즈를 발견한 직후 사망을 확인한 것은 오전 11시 55분이며 현장이 난청 지역이어서 휴대전화로 소통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이 난청 지역이었더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지역에서도 통신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티즈 차량의 그 폐차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마티즈 폐차를 국정원과 10여 년간 거래해온 타이어 업체가 의뢰했다는 겁니다. 타이어 업체 사장 송모 씨는 지난 19일 저녁 문제의 마티즈를 빨리 폐차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송 씨는 전화를 해온 사람이 자신을 임 과장의 둘째 매부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송 씨는 평소 폐차 대행 주문을 받아서 처리해오곤 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받아들였고 19일부터 폐차장을 찾다가 지난 22일 마티즈를 폐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송 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임 과장의 유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임 과장의 사망 다음 날인 19일부터 폐차를 준비한 셈이 되는 건데요. 또한 송 씨가 폐차 의뢰를 받은 시점은 임 과장의 시신부검에 대한 1차 소견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뒤로 사망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라 의구심이 더 커지는 대목입니다. 이게 나 둘째 매형한테 받았다는 건데, 임시 둘째 매형한테 받았다는 건데, 그 타이어 업체는 국정원과 한 10여 년간 거래했던 업체고, 그 송모 사장이 화성에 있는 폐차장에 폐차 의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망 다음 날인 19일 날 이걸 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경찰은 앞서 자살 사건 발생 시 차량을 감식하고 나면 유족에게 즉시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 수사 절차이고 폐차, 매각, 보유 여부는 유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자살로 내사종결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이 지난 20일입니다. 즉 최소한 20일까지는 경찰이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마티즈 차량에 대한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도 해킹 발생부터 사후 대응, 임 과장의 죽음과 발견, 마티즈 차량 처리까지 국정원의 냄새가 진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해였습니다. 폐차를 시킨 주체는 가족이 아니라 오래된 국정원 타이어 납품업체, 즉 국정원이었습니다.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의 중심 인물 사망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이 마티즈가 어떻게 수사경찰의 지휘도 없이 허락도 없이 폐차될 수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전 의원은 앞서 임 과장이 숨진 채 발견된 마티즈와 경찰이 공개한 CCTV 속 마티즈가 다른 차량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좀 이슈를 흐리는 것 같은데요.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국정원을 비호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시장 개편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노동개혁은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노사정의의 대타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의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노동시장 개편을 진행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노동시장 개편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풀어나가자는 야당과 노동계의 요구는 외면한 것이어서 일방 강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 직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일자리 문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임금 피크제처럼 의자 뺏기가 아니라 연대로 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기업, 소득계층, 세대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실패한 기구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국회 안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